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 주제는 가족입니다. 언제 들어도 참 따뜻한 단어인데요.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선택과 만남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입양 가족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올바른 입양 문화를 알리고 또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4남매 엄마입니다. 전정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남동에서 온 용범이, 아름이, 다은이, 다솜이, 엄마 전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 지금 아이가 4명 네, 거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 명 키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4명을 키우셨어요. 한 명은 키우기 힘든데 4명은 이제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나이 터울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둘째는 나이가 지금 많아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네, 그 결혼을 해서 출가했고요. 네. 그다음에 셋째, 넷째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있네요. 셋째 아이랑 넷째 아이가 네. 입양을 한 네, 입양을 자녀들이신 거죠? 네. 처음에 셋째 아이를 어떻게 입양할 생각을 하셨어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다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다음에 뭐 효 이렇게 뭐 위탁가정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많이 5월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가 어느 날은 입양을 해가지고 가족이 되는데 우리도 한번 입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남편이랑 저랑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입양을 결심하게 됐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신념이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입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근데 우리 정란님처럼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쉽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전에는 그냥 옆집에 있을 만한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고 그냥 이런 방송을 보면서 이게 가지게 됐고요. 저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를 엄청 이렇게 주저주저 했는데 제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혹시라도 누구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저를 보고 입양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나오는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 그리고 이미 출생한 아이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입양을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셋째 우리 아이는 몇 살 때 입양을 하신 건가요? 셋째는 2010년생인데 한 6개월, 5개월 정도 때 저희 집에 왔고요. 그다음에 넷째가 한 6개월 정도 때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째를 6개월 정도에 데려오셨으면 굉장히 어린 아이를 데려온 건데 왜 그렇게 어린 아이를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보통 한 달, 100일 정도에 입양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입양 의뢰를 할 때 돌 된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다 돌 정도면 입양이 다 돼가지고 없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셋째가 저희 집에 왔는데 그때 제가 41살이었거든요. 41살. 41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너무 하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안고 분유를 막 주고 싶은데 이미 이제 6개월, 5개월, 6개월을 이제 영화 이씨 보여서 그래서 크고 왔잖아요. 그래서 싫은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나가고 먹을 수 싶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기어가가지고 혼자 누워서 젖병 잡고 먹고 아니 저희가 안아줄게 애도 이렇게 그다음에 젖병도 옆에다 탁 놔두고 혼자 막 가가지고 놀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사실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막 기기 시작할 때가 제일 키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죠. 네. 다치기도 많이 네, 다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2명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어서 그 6개월짜리 아이를 데려오는 게 뭐 쉬운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신생아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입양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때 이제 넷이 앉아서 남편이랑 그 처음에 입양을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 둘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많이 컸으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보자 하고 회의를 했어. 가족 회의를.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낳는 방법이 있고 입양하는 방법이 있어. 그때도 5월이었어요. 그래서 입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제 중3 아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임신을 해서 일을 할 거냐고. 어머. 예, 그러면서 그냥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다 찬성을 했거든요. 그럼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 동의를 했고 예. 시댁이랑 친정에서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 동의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아이를 키울 건데 굳이 시댁이랑 친정에는 굳이 저는 말을 할 필요 없다고 저희는 결론을 했어요. 부부가. 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려오는 날 양쪽에 전화를 했어요. 네. 다은이를 4월 달에 데려왔는데 2011년도 4월 달 정도에 데려왔는데 데려오면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차 안에서 이제 남편이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이 생기는 건데. 그래도 예, 손녀가 생겼는데 가족이 생기는 건데 전화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 우리 시아버지는 흔쾌히 잘했다고. 예, 잘했다고 했고 우리 친정아버지는 너네 뭐 입양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던데 너네 돈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잘했다 그러면서 예, 끝내는 이제 두 분 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쨌건 그렇게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들 남편과 또 우리 첫째 둘째 아이들 또 주변 이제 시댁 뭐 친정 다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입양을 결정을 하셨고 다은이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 입양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까다롭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그 절차 기억나시나요? 아니, 한 15년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안 나는데. 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입양했다는 거를 오늘 같은 날 기억이 나는 거지.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입양했다는 거를 그냥 묻히고 살아요. 사는 게 그냥 다른 가정처럼 똑같이 내 자식이지 이렇게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많이 이렇게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제일 처음 가족 회의 해가지고 가족에서 잠깐만요. 눈물이 막 나가지고. 괜찮아요. 막 생각하니까 눈물이 예, 예, 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애들 만났을 때 생각하시니까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한사회복지 영아일시 보호소 전화 상담하고 찾아가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회복지사님이 이제 어떤 조건의 아이를 원하냐고 그냥 딸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딸이면 됩니다.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돌 정도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했더니 이렇게 좀 키우기가 예, 지금 예, 너무 그랬더니- 어린아이 키우기 예, 힘드시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 밤에 잠자기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그랬더니 돌 아이는 없다고, 10개월 아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만 해가지고 이제 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생소하실 것 같아서 광주에 그러면 입양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광주에는 그 동구에 대한사회복지, 그다음에 화정동에 홀트 아동복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은이는 이제 대한사회복지에서 만났는데 이제 입양하기 위해서 이제 재산 증빙, 이제 서류, 뭐 재산세 납입, 뭐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개인 사업 하니까 뭐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 다 내고 그다음에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 이렇게 건강 그걸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그걸 뗄 수 있던데요. 내가 병원에 간 이력 그런 걸 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떼봤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리 정서 검사 막 이런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약물 중독 뭐 이렇게 피 검사를 예, 하는구나. 이렇게 큰 주사기로 한 4개인가 뽑았어요. 피 검사를 하신 예. 거예요? 제가 쭉 들어봤더니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출산한 아이들도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양 가족들도 입양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그러죠. 건강한지도 그러죠. 봐야 되고 네. 우리 집이 지금 아이를 키우기에 청결한 환경인가도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울 만한 뭔가 소득 수준과 또 정신 상태가 되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네. 그 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다은이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너무 지금도 하얀데 너무
너무 하얘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백설이라서 백설공주라고 너무 하얘가지고 너무 예쁘고 그랬는데 오빠랑 언니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집 방 한가운데 놔두고 넷이 앉아가지고 막 누구한테 올 것인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당연히 엄마한테 오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애기 장난감 들고 막 오라니까 장난감한테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도 너무 예뻐요. 저는 이게 넷째도 예쁘지만 셋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백설공주 같은 네. 그런 다은이 키우시면서 진짜 뭐 매 순간이 행복하시겠지만 언제 가장 좀 행복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예, 항상 좋던데요, 저는. 그러게 왜 그런 느낌이 너한테 들었을까?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야, 당연히 예민해지지, 그쵸? 아니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요 단 한 사람이 오늘 나를 비난해 보세요. 그날 밤에 잠 못 자는 게 사람이에요. 아 맞아. 야 예민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선생님도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 공부를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해요. 그냥 이거 본다니까요. 이제 큰애, 작은애를 키우고 셋째를 키우는데, 당연히 물 흐르듯이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트러블, 당연히 다른 집처럼 저희 집도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고 같이 울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아무래도 영상도 찾아보고, 아직 아이는 어리니까, 아이한테 저를 막 이해하라고는 제가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니잖아요. 아직 어려서.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입양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네. 그때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넷째를 법원에서 판결 받기 전에 법원에 갔다 온 날 아마 셋째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좀 눈물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말을 못 하겠고, 엄마가 할까 아빠가 할까 서로 막 미루다가 끝내는 이제 아빠가 남편이 하기로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듣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좀 회피죠. 이게 저는 이제 빨래를 개고 있었고 남편이 이제 다은아,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너는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고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백설공주 같이 예쁜 다은이가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응?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회피를 하면서 이렇게 누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자리를 막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 받을 때 강제로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다솜이를 이제 영화 입시 보호소에서 데려오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데리고 가서 일부러. 아, 다은이를 데려가셨어요? 유치원 조퇴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영화 입시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다은이한테 이제 너가 입양이 됐고 우리는 너를 사랑으로 데려왔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심정도 좀 엄청 힘드셨죠? 가슴이 예. 미어졌죠. 예. 다은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낳을 수 있었으면 내가 낳았으면 좋았겠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하남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2학년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은이 입양된 사실 언제 알았어요? 한 7살? 그때쯤 알았던 것 같은데요.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딱히 입양했다는 사실 들었을 때 그때 7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별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아이들이 그 내가 입양됐다라는 사실을 그냥 긍정적으로 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입양가족 자조 모임이 저희 스스로 그냥 모여서 이렇게 자조 모임을 하는데 입양가족 자조 모임이 있으면 안 빠지고 예, 이제 거의 1순위로 입양가족 자조 모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2살 돌 전부터 우리 입양되면 저희 집으로 입양이 되면서부터 계속 그 모임을 나가가지고 그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보면 진짜 많이 컸다, 어쨌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건 어때 그러면서 계속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었어요.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입양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에는 꼭 이렇게 혈연, 핏줄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분들도 아직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에 상처받으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이 가장 좀 상처가 되시나요? 아, 대단하다, 존경한다,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 존경받으려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입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무슨 막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입양한 것도 아닌데 막 그런 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한테 막 손 잡으면서 너 효도해라, 효도해. 뭐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말도 한 것 같아. 용돈 많이 줘라. 막 이런 말도 막.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뭘로 하냐고 내가 막 이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말 할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지 막 대단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족이 되는 방법을 그냥 입양을 선택했을 뿐이거든요. 제가 뭐 다른 출산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그냥 이게 입양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제 그 후배 입양 가족들은 이런 편견이나 좀 선입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네. 이런 인식 개선 활동을 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활동들 하시는지 직접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광주 시청자 미디어랑 같이 꽃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좀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양 어머님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녹음도 하고. 이거를 그때는 공개 입양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여서 해야 되나. 그 아이가 박땡땡이였는데 박땡땡이 엄마 아빠는 가식인 것 같아. 어떻게 낳지 않은 자식을 저렇게 뭐 웃으면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하원시키고 등원시킬 수가 있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이렇게 애기가 잘 큰다. 너 커서 엄마한테 잘해라. 너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막 이 말을 손을 굳게 잡고 맞아. 학답을 받아야 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것만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이것만 바뀌면 좋겠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양해서 저런가 봐 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자체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3명은 친자식이 있고 또 입양을 한 가족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자식만큼 예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친자식보다도 더 예뻐요. 진짜 내리사랑이어가지고 친자식보다도 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는데 이제 굳이 그런 질문은 앞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죠. 정말 어떤 엄마가 될지, 또 어떤 부모가 될지, 또 어떤 아이를 만날지, 이제 그런 설렘도 있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불안감도 있었고요. 오히려 아픔이 밖에서 오더라고요. 이분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양했다는 걸 알리고 난 후는 알리기 전하고 너무나 다른 시선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양 가족이래. 어머, 쟤 입양해가지고
엄마는 애를 낳은 엄마는 어디가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쟤도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막 이런 시선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가족들이 알리고 난 후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이제 보고 난 후에 아,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일이 있다면 이런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그 엄마도 이제 너무 필요한 일이고 흔쾌히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엄마 제작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오늘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밝은 기운이 좀 느껴져가지고 우리 어머님 보고 정말 입양이 생각보다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사실 요즘 이제 국내 입양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입양되는 아이들이 2021년부터 해서 100명씩 줄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2020년에는 21명 그리고 2021년에는 13명 정도가 입양이 됐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12년 8월 5일 날 입양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혼모한테 출생신고를 해야 한 아이만 입양을 할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법이. 그러니까 미혼모가 내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야? 네. 네, 입양을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출생신고하고 입양 숙려대락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모성애가 생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입양 안 보내고 키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원 가정에서 낳아준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못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미혼모 호적에 올리기 싫어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미혼모들은 베이비박스에다가 이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호적이 없어가지고 호적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시설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래서 시설에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좀 입양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입양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신다면요. 또 지역에 살고 지역에서 또 이제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신 입장에서. 지난주에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또 입양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키운다. 5째를? 네, 더 이상 어머. 못 키운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다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해? 다솜이 오빠를 입양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다솜이 오빠? 네, 그래서 이제 뭐 9살, 10살, 아니 9살이니까 10살, 11살. 이미 좀 큰 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혹시 뭐 이게 저희 광주 전남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족이 더 있었으면 자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입양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그래서 입양 가족 모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양 가족에 대해서도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겼던 또 이유가 있었잖아요. 2020년이었나요? 그 입양 아동 학대 사건 네네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입양 가족들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입양 가족들도 주변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좀 힘든 시간 그냥 보내셨을 그 것 같은데. 아이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네네. 그 아동 학대 사건인데 그 아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학대 그 입양 아동 학대로 이렇게 변질이 됐더라고요. 결국은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파장이 있었어요. 보통 난임 가정인 경우에는 그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그 난임 치료한 다음에 입양을 많이 권장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 부모님들조차도 이렇게 입양하지 말아라. 그냥 너네 둘이만 살아라.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제대로 일부러 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봤고,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너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많이 안 봤어요. 안 보고 너무 아무튼 그랬어요. 너무 슬펐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시선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셨을 것 같은 게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네. 안 되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네네. 근데 나는 일상적인 훈육을 하는 건데도 괜히 이제 주변에서 이거를 안 좋게 볼까 봐 그런 걱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그런 의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의식을 하거나 네. 인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굳이 밖에 나가서 이게 집에서 훈육할 일이 생기지 밖에 나가서 막 훈육하거나 막 이런 생기지 일은 않으니까. 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했는데 집에서는 날마다 전쟁이죠. 날마다 전쟁. 아이 키우면은. 예, 날마다 전쟁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걸 꼭 말로 하냐고 막 아이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막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혹시 아이가 나의 훈육을 좀 잘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 마음과 다르게 해석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어. 내 자식이고. 그리고 너는 네가 옆집 아이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하고 너 살아가는데 양분이 되려고 한다겠더니 하지 말하더라고. 그래서 너 앞으로 커가는데 양분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니까 잘 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싫다고 해놓고 또 나중에 하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앞으로의 뭐 바람 있으신가요? 우리 다은이 다솜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공부를 너무 즐겨 해가지고 유학을 간다면 이제 보내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은이 다솜이가. 오늘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가족은 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입양을 하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세상은 바뀐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어머니가 쭉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의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세상이 바뀌네요. 맞아요. 네. 저희 세상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입양할까 말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아이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그래, 여기다 되겠다. 아, 자석이구나. 우와, 두 개나. 우와, 고마워. 이거 다 사랑해.